이제 정말 국가적인 이슈를 떠나서 이제 국제적인 논란거리로까지 비화한 그런 사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인의 얼굴 사진에다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이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교 친구부터 선생님, 심지어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 속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 문제를 처음 공로한 사람 한 인플루언서입니다. SNS를 통해서 피해 사례가 알려진 학교 명단을 그가 공개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지금 사회 이슈화가 됐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 인플루언서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상황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이 A씨는 구독자 12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길티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10대 학생들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에서 판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공론화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인터뷰로 전했는데요. A씨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들 신상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딥페이크가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직접 잠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 규모로 이미 텔레그램 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된 상태였던 딥페이크 성범죄를 보고 본격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이 음란물 피해 사례가 알려진 학교의 명단을 SNS에 공유하는 등 공론화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성행위나 이런 거를 하는 어떤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자신이 알고 있는 아니면 자신의 주변의 어떤 인물,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인물의 그 사진을 입혀가지고 인공적으로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적으로 능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반인륜적인 그런 폐륜 범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론화를 시작한 후에 반응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피해 제보가 말 그대로 물밀듯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A씨는 공론화를 시작하자 전국에서 비슷한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을 폭로하는 제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1분에 8개씩 제보가 쏟아지면서 새벽에도 알림이 꺼지질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A씨는 피해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서 트라우마를 함께 겪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도 말했는데요. 가장 끔찍했던 건 한 피해 학생의 능욕방을 따로 만든 경우였다면서 괴로워하는 피해 학생의 반응을 공유하면서 즐거워했던 가해자들의 행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누구나 언젠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해자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법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죠. 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0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어제 공범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몰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책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 양형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과는 달리 사실상 재판부는 현행법상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대치에 가깝게 선고한 겁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오늘 당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당정은 우선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존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까지 늘리고 이 딥페이크 자율 규제를 위해서 텔레그램 측과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 가운데 핵심 상임위 바로 과방위입니다. 어제도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공개가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손흥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입니다.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 또한 저의 독점 사인 사진과 팬미팅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말투가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은 충분히 진짜 손흥민 선수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AI를 활용하면 이런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지역과 학교, 나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불법 합성물이 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제 김장겸 의원이 딥페이크 문제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할 동안요. 정작 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관련 법안 논의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비판도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방위는 22대 국회 들어 6월 11일 첫 회의부터 27일까지 20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나 AI를 이용한 합성물을 언급하며 관련 질의를 한 시간은 고작 16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6분도 딥페이크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27일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10건의 법안들이 이미 발의가 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을 논의하는 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27일 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를 향해 일주일 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몰아붙이는 발언만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빨리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더 늦지 않게 일주일 또는 열흘 안에 워낙 N번방 문제 때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수습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방통위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른 부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피해 확산을 두고서요. 이 국회가 할 일을 제때 안 한 결과다. 이런 비판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 대응에 나서기는 했지만 국민 불안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10대 청소년까지 확산하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졸업 앨범을 만들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의 피해자가 될까 봐 얼굴 사진이 나온 자신의 SNS를 스스로 폐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학생과 교사 피해자 모두 196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많았지만 초등학생 피해도 8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꾸리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요. 경찰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텔레그램봇 8개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사 범위가 넓어질 걸로 보인다면서 내년 3월까지 내부 전담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람 중에는요. 이 중고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인천에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말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해당 남학생을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선 이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경찰은 지난 20일 이 중학생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고요. 이 피해 학생의 지인이 지난 6월 말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해 범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해외 이민이 예정돼 있던 이 중학생에게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송치 직전 출국 금지 기한이 끝나면서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피해자 측은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인데요. 이걸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또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를 표시한 사이트입니다. 서울시 안심지원센터 홈페이지와도 연동돼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거나 익명상담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이트 누적 접속 횟수가 무려 300만 회를 넘겼고 등록된 학교는 500개 이상입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학생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확진자를 알려주는 지도를 보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고 이에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며 만드는 데 불과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5명 정도 된다고 들었다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홈페이지 자체도 놀랍지만요. 거기에 지금 이 피해, 그러니까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가 500개나 된다는 거, 500개 이상이라는 거죠.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걱정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그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이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일명 보복방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사적 보복, 엄연한 불법이죠. 맞습니다. 일단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텔레그램 내에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 이 보복방이 등장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화방에서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 또 학교명까지 자세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공유된 명단에 이 범죄와 무관된 이들이 포함되거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유사한 번호를 쓰는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설사 진짜 가해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적 보복 엄연히 불법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 딥페이크 보복방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 요구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문제 외신들까지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국제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방송 BBC는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과거 불법 촬영과 싸우던 한국이 이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디언도 한국이 딥페이크 포르노와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문제는 실제 피해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소관상임위인 과방위가 이 정쟁, 특히 이 MBC 문제를 두고서 공방을 하는데 몰두를 하느라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22대 국회 과방위라고 하면 뭐 불과 한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더듬어 올라가면요. 사실은 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이 나왔을 때 이미 그때 딥페이크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뭐 방송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벌써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1대 국회 과방위는 도대체 뭘 했으며 22대 국회도 지금 뭐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역시 뭐 마찬가지다. 뭐 물론 또 국회만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연 뭐 했느냐? 20대 국회 때면 문재인 정부 때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N번방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딥페이크 문제가 나왔었는데 도대체 뭐 했느냐? 그러니까 정부, 그다음에 21대 국회, 22대 국회까지 어떤 집단적인 직무유기 사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라도 뭐 MBC 문제 같은 거 일단 접어두고 이 딥페이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문제는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에 제가 5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의 뭐 대선 관련한 조작, 선거 관련한 조작 이런 것들이 유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을 때 또 불필요한 뭐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대결 같은 거로 번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성범죄 그 근절택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런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입법적으로 뭔가 불비하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입법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성폭력 처벌법 상에서 보면 14조 2에 허위 영상 방포 등에 관해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부분들을 처벌하게 되는데요. 지금 관련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일 때는 7년 이하인데요. 사실상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반포가 됐을 때 그 피해자들이 겪는 사실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형량이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인 것이 좀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그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상에 14조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겪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촬영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을 7년 이하로 좀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도 입법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영상물이 유포가 되고 난 후에는 피해자들이 사실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겪는 데 비해서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삭제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는 제도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삭제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후적인 것인데 사전적으로 이 딥페이크 기술이 어떻게 하면 또 진짜 생산적으로 건강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